자, 반갑습니다.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부동산 부자들의 팔리는 부동산이란, 오늘은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대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러한 대원칙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팔리는 부동산만 부자들은 산다는 얘기입니다. 먼저 이 시대의 흐름 변화죠. 우리가 과거에는 농경사회였죠. 농경사회라는 거는, 노동의 가치라는 거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, 즉 신체 건강한 남자들, 이런 사람들은 또 먹고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의 가치라는 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있냐 없냐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산의 가치가 판단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산업사회가 됐죠. 이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의 가치란 거는 판매할 물품의 생산성, 즉 이 노동자가 생산을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물건을 많이 팔고 물건을 적게 파는 거죠. 따라서 이때 재산의 가치라는 거는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를 위한 부동산의 생산시설, 즉 공장이 되겠죠. 또한 이러한 생산시설을 꾸리기 위해서, 만들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다. 즉 재산적 가치는 부동산과 이제 자본이 이 산업사회의 재산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현재 사회와 미래의 사회를 놓고 본다면 노동의 가치라는 건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냐 없냐, 요게 이제 판매의 가치가 이제 현재 사회가 되고 미래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미래의 사회는 이 재산의 가치는 부동산, 자본, 또 지식이 중요하겠죠. 또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,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사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앞으로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렇게 막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결국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도 결국에는 판매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변호사도 이제 영업의 시대 아닙니까? 그런 사회가 이제 도래된 거잖아요.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떻게 팔 것인가. 지금의 시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재화를, 요 물건을, 요 기술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쉽게 팔 것이냐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? 또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?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. 부동산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도 있겠죠. 하지만 부동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.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? 또 메일이나 이런 거, 또 카톡, 문자 오는 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부동산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하여 좀 고통스럽고 좀 아픔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피스텔을 잘못 투자했네, 테마상가를 잘못 투자했는데 몇 년 동안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를 못했다. 또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다. 다가구 주택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다. 빌라, 건물, 토지 등등.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.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. 내가 살 때는 그냥 쉽게 샀는데 내가 잘못 샀구나, 내가 실수를 했구나, 그럼 이거 팔면 그만이지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,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가 실패받구나 라고 한 순간 얼른 이 부동산을 던지고 싶죠.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얼른 던지고 싶은데 나 같은 생각으로 얼른 접근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. 결국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은 시간이 지나면 고스란히 나타난다.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급매로 처리하고 싶어도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. 즉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.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그런데 이 부동산 부자들의 특징을 보면요, 오피스텔이 됐든 토지가 됐든 테마상가, 다가구, 빌라, 건물 별로 많이 안 사요. 따라서 이 부동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에 당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, 또 부동산 부자들은 안다는 거예요. 뭘 하냐고 하면 오피스텔이 됐든 기획부동산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테마상가, 다가구 됐든
어차한 순간 안 팔린다. 내가 팔려고 해도 이거는 산다는 사람이 없다. 그때는 가격을 50% 할인해도 안 팔릴 수가 있다. 이러한 사실을 안다는 거죠. 그러면 요 부동산은 사고 파는 것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떤 사람은 뭐 사는 것이 어렵다. 어떤 사람은 뭐 파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. 중요한 거는 매수한다라는 거는, 즉 내가 부동산을 산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쉬워요. 돈만 있으면 다 살 수가 있다는 거죠. 즉 내가 돈만 있으면 전국의 어떤 부동산이든 좋은 부동산이 됐든 나쁜 부동산이 됐든 심지어 기획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뭐 테마상가가 됐든 이상한 부동산이 됐든 맹지가 됐든 돈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 살 수 있어요. 맹지도 돈 있으면 산다니까. 그렇지 않나요? 모든 부동산을 다 살 수 있어요. 돈만 있으면. 산다는 것은 너무나, 매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내가 나중에 요 부동산을 팔 때, 요 때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즉 판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. 왜냐하면 이 판다는 것은 매수자가 있어야지 팔린다는 얘기예요. 사는 것은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사버리면 되는데, 판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부동산을 뭐한다? 인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. 따라서 이 부동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파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. 따라서 애초에 팔리지도 않는 부동산은 쳐다도 안 본다. 누군가가 유혹을 해. 누군가가 여기 좀 사라고 해.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막 유혹을 해. 기획부동산에서 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가보자. 요런데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확고한 자기만의 대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. 즉 쉽게 팔 수 있는 부동산은 사지만 쉽게 팔 수 없는 부동산은 안 산다라는 그런 대원칙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팔리는 부동산이란 무엇이냐? 요거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? 첫 번째로 본다면 언젠가는 사고 싶은 부동산이에요. 요런 부동산은 언제든지 팔린다는 거예요. 즉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저 부동산, 저 아파트를 못 사지만은 언젠가 내가 돈을 모은다면, 언젠가 나한테 목돈이 떨어진다면, 언젠가 내가 돈이 생긴다면 나는 저 부동산을 살 거야. 나는 욕심과 욕망이 생기는 그런 부동산이 있다는 거죠. 이런 부동산의 특징으로 본다면 경기가 좋든 경기가 나쁘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. 단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몇 억씩 더 많이 올라간다. 하지만 경기가 나쁘고 또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하락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예요. 즉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. 이러한 부동산은 조금만 가격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매수인이 대기를 하고 있다. 왜냐? 언젠가는 내가 저 아파트 사고 싶었는데, 언젠가는 내가 저 상가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싸게 나왔다. 시세보다 10% 저렴하다. 그러면 늘상 뭐가 있다? 수요라는 게 뒤에 받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팔리는 부동산의 특징은 누구든지 선호하는 부동산, 언젠가는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, 이런 부동산이 바로 잘 팔리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두 번째로 본다면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런 부동산이 바로 잘 팔리는 부동산이라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는 것은 부동산의 투자 가치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또는 그 부동산에 거주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러한 믿음 아닐까요? 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드나요? 뭐 그냥 시장에서 뭐 10,000원짜리, 뭐 5,000원짜리 뭐 가짜 반지를 차도 결혼 생활을 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가치 아닌가요? 세 번째로 본다면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부동산이 잘 팔리는 부동산이라는 거죠. 뭐 언제 상담을 해드리면요. 이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. 좋은 부동산이에요. 그리고 잘 가지고 계셨네. 평생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분들에게 물려주세요 라고. 이 말을 제가 꼭 해드립니다.
그러면 이 말의 핵심은 뭐냐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부동산, 잘 팔리는 부동산은 절대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. 즉 자식에게까지 물려줘도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, 좋은 부동산은 이 판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, 즉 매도한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, 좀 좋지 않은 부동산들은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, 또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좀 좋지 않아도 그냥 서로 팔겠다고 막 던지는 거예요. 서로 팔겠다고 던지다 보니까 세대수는 1000세대인데 매물이 막 뭐 200개다. 그러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이처럼 좋은 부동산, 나쁜 부동산의 차이는 바로 팔리는 부동산이냐 또는 잘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냐, 요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전에 요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 부동산을 내가 매수한 이후에 내가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 팔려고 할 때 이 부동산이 잘 팔릴까 아니면 잘 팔리지 않을까, 요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요 부동산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할까 아니면 매수를 하지 않을까, 전국에 있는 부자들이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할까, 요런 부분까지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즉 남들이 선호하고 부자들이 좋아하고 부자들이 사고자 하는 부동산, 그런 부동산은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동산은 결국 안 팔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. 즉 사기는 쉬워요. 아니, 돈만 있으면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하면 숨이 막히는 거야. 안 팔려. 그때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죠.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항상 서울 사람들이, 전국의 부자들이 요 부동산을 살까 말까, 요 부분을 항상 꼭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